안녕하세요. 듀목입니다. 제 뒤에 배경이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사 갔거나 이렇게 된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또 제 생방송에 와주셔가지고 슈퍼챗이라고 해서 후원까지도 해주시고 했었는데 제가 생방송 때 후원을 받을 때마다 시청료의 가치라는 방송이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약간 장난기를 섞어서 감사 인사를 정해놓고 드렸었는데요. 진짜로 저번에는 이 마이크도 장만을 했었고 이번에는 그 시청료의 가치를 또 하기 위해서 받은 시청료로 뒤에 이렇게 크로마키를 장만을 해서 살짝 지금 실제 배경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 뒤에 녹색 배경을 해놔서 다른 이미지, 영상을 얹어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결과 제 옷걸이랑 책장이 막 보이던 그런 난잡한 배경이 아니고 훨씬 깔끔한 배경 앞에서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슈 하이라이트나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송일 때도 제 방 배경이 아니라 요렇게 보시다시피 오른쪽 아래 제 모습이 이제 뒷 배경 없이 깔끔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4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도 3가지 이슈 정리해서 가져왔고요. 첫 번째로는 미국 대통령 홍콩 인권법에 드디어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배경에서 진행이 됐고 이것이 어떻게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라진 코인 무려 580억 원어치 정도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일이라서 좀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과 관련해서 보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핫월렛, 콜드월렛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히 알아보고 나면 세상에서 보안을 얘기할 때 중요한 개념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보안 개념을 저와 함께 알아볼 겸 이야기를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홍콩 인권법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도 다뤘었고 홍콩 이야기를 쭉 해왔었는데요. 홍콩 인권법에 대한 이야기는 오른쪽 위에 링크를 통해서 봐주시면 쉽게 이해하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숨 그리고 금융경제도 영향을 받는 이슈이면서 지난주에도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가져오게 된 거고요. 자, 2주 전까지는 홍콩 국민들이 침해받는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었던 거고요. 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이 홍콩 인권법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는데요. 중국과 홍콩 사이의 일에 대해서 미국이 참견하는 것은 내정 간섭, 즉 중국 국내의 일에 외국이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옳지 않은 일이라고 강력하게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콩을 중국이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중국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이라는 말이죠. 이때 세계는 미국 대통령이 과연 이 홍콩 인권 법안에 서명을 할 것인지, 즉 최종적으로 오케이 할 것인지 초유의 관심사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잠깐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은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아야 할 이유로는 역시 중국과의 관계, 중국이 싫어하잖아요. 자, 보다 자세히 얘기해 보자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게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만약 무역 협상이 잘 되지 않아서 무역 전쟁으로 다시 변질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그리고 미국이 타격을 받으면서 미국 대통령 본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 부양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으니 고민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즉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인데요. 반면에 서명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이죠. 홍콩 인권법은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홍콩 인권법의 전체 이름 안에는 홍콩 국민들이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며 그러다 보니까 인권뿐만 아니라 민주화까지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콩 인권법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편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속한 공화당에서도 찬성한 법안이라고 볼 수도 있죠. 즉 미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국가여야 한다라는 이런 미국의 역할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격인 미국 대통령으로서 질타를 면하지 못할 것이란 생각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타를 받는다라는 게
그냥 욕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은 내년에 선거를 통해서 연임하느냐,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기 관리에도 매우 중요한데, 그 인기 관리를 하는 방법이 미국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고, 미국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수호와 인권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27일 홍콩 인권 법안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제 미국이 홍콩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설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중국은 당연히 이에 대해서 거칠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계는 또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반응을 했을까요? 특히 금융시장에서 말이죠. 자, 우선 중국 입장에서도 무역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자신들도 경제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당장 홍콩 인권법안의 통과로 미국과 협상을 깨거나, 즉 밥상을 엎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즉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미국이 행동하기 전까지는 지켜보겠다, 두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행동한 건 아니니까 법안만 통과된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홍콩의 인권과 민주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나설 수 있다라고 문서만 작성한, 준비만 한 상태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실제로 미국이 홍콩 인권과 민주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중국에 반발하고 나서는 것인지를 보고, 중국도 미국이 행동하고 나면 직접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반발하겠다라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치 뭐야, 홍콩 인권법 통과돼도 당장 별일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홍콩 인권법안을 미국 대통령이 통과시켜서 미국과 중국이 보다 긴장하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점이죠. 아까 얘기도 달리 말하면 너희 행동하기만 해, 우리 너희랑 싸울 준비 다 돼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긴장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는 홍콩 인권법안의 통과가 알려지자마자 영향을 조금씩이라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물론 중국이 이에 대해서 지켜보겠다라고 하고 당장 행동으로 무역협상 테이블을 엎어버리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금융시장은 당연히 팽배해진 긴장감에 영향을 받아 많은 금융시장의 증시들이 오르지 못하거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크게 매기려던 것을 그러지 않고 면세, 즉 중국 상품에 대해서 일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라고 말함으로써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굉장히 긍정적인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인권 법안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좋은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시되고 미국 증시가 상승하기는커녕 오르지 못하고 대표적인 지수들이 약 0.4% 정도씩 떨어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왔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역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은 미국과 중국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유럽 증시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유럽의 대표 증시들도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지난주 말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자, 이렇듯 홍콩의 현황, 그리고 홍콩 인권법안을 알아둔다는 것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야기를 알아둔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만약에 홍콩 인권법안에 대한 얘기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난주 말경에 세계 증시가 왜 이러지? 좋은 소식 많았는데 왜 이러지라고 알아봤다면 역으로 증시의 움직임으로부터 홍콩 인권법안이라는 일이 있었구나라고 알아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건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80억 사라진 코인인데요. 지난주 27일 오후 1시 30분 국내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갑작스럽게 공지가 올라옵니다. 그 거래소에서 사람들끼리 거래하고 있던 암호화폐 입출금이 일시적으로 모두 중지된다는 공지였어요. 그런데 입출금 막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람들끼리 접속해서 암호화폐들을 얼마에 사거나 얼마에 파는 곳입니다. 이 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서로 거래를 할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안 된다? 거래가 아니라 입출금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암호화폐, 즉 코인은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가 갖고 있는 지갑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신들의 지갑 안에서 얼마는 A 회원 것인지 얼마는 B 회원 것인지 적어놓고 구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이 A와 B가 서로 거래한다면
누가 얼마나 가졌는지만 변경되고 거래했다는 사실만 기록할 뿐이죠. 그게 거래소가 하는 일이에요. 즉 모든 일은 지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500코인을 줬다면 A의 보유 코인은 마이너스 500코인이 되고 B의 보유 코인이 플러스 500이 되면서 A와 B가 거래했다는 사실만 암호화폐 거래소의 장부에 기록이 되는 거지,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지갑, 즉 코인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옮겨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그런데 달리 말하면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갖고 있는 블록체인상의 지갑이라는 것 외에도 블록체인은 수많은 지갑들이 존재할 겁니다.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일 것일 수도 있고 개인들의 것일 수도 있죠. 이 지갑과 지갑 사이를 오고 가는 거래가 진짜로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하는 것입니다. 즉 블록체인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은행 계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갑이라는 개념이고, 이것들 사이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게 바로 블록체인상의 거래라는 거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주소 같은 것을 입력하고 다른 지갑으로 옮겨주세요 하는 것이 진짜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암호화폐 거래소, 즉 코인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바로 출금이 되게 됩니다. 보통의 금융업과 비교하자면 우리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돈을 꺼내가는 것이니까 출금이고요. 반대로 다른 은행, 즉 여기서는 블록체인상에서는 다른 지갑에서 우리 지갑으로 돈을 가져오는 것이 입금이 될 겁니다. 바로 이 입출금이 지갑과 지갑을 오가는 이 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이죠. 그것도 갑자기 공지하자마자요. 사람들은 당연히 웅성웅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겠죠. 입금은 그렇다 치는데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다른 곳으로 꺼내가지도 못한다니, 마치 내 자산이 묶인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건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무수한 추리가 이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입출금 일시정지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20분 전, 즉 1시 30분에서 20분 전인 약 1시 10분경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엄청난 금액의 대규모 출금이 발생한 것이었죠. 그냥 누가 돈 많은 사람이 출금해 갔나? 이거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이 출금이 발생한 거예요. 이때 추정으로 약 580억 원 정도의 암호화폐가 일시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입출금을 일시 정지시키니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추리했죠. 이 엄청난 금액의 출금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의도하거나 또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일어난 일이라서, 또는 해킹이라서 더 이상의 출금을 막아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견하자마자 입출금을 암호화폐 거래소 측에서 시스템으로 모두 막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이 580억이 출금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없는 상태로 시간은 흐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오후 6시가 다 되어갈 때쯤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공지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인 즉슨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580억 원 어치 정도 사라진 이더리움 암호화폐 약 34만 개에 대해서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산으로 충당을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 중에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핫월렛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 코인들을 콜드월렛으로 이전을 완료했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달라는 뉘앙스의 공지가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정지시켜 놓은 이 암호화폐 입출금 다른 데로 못 꺼내간다라는 이 상황은 최소 약 2주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면 다시 공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27일 6시 직전에 나오게 되죠. 근데 이 공지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 580억 어치인 이더리움이란 암호화폐 코인은 해킹과 같은 어떤 이유로 비정상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갑으로부터 출금되어서 나간 것이 맞다는 이야기였죠. 즉 암호화폐 거래소가 잃은, 훔침 당한 것으로 보이는 돈에 대해서 고객들이 피해가 없도록 거래소가 알아서 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 본 공지 중에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어떤 문제인지 명확해질 때까지는 입출금을 바로 재개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 약 한 2주 정도의 입출금은 막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 결국에는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자산이 빠져나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많은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해킹 사건으로 불안감을 종종 증폭시켜 왔었는데요. 이번 암호화폐 거래소는 국내에서 상당히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이 해킹당한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말 그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갑이 특정 번호나 이런 것들을 입력해서 출금을 요청해야지만 출금이 되는 건데, 누군가가 이 번호를 누출시켜서 또는 고의적으로 누군가가 이것을 탈취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시스템으로부터 지갑의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서 돈을 빼나간 것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해킹된 것이랑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이 뚫린 것이랑은 다른 문제로 해석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용 중에 핫월렛과 콜드월렛이라는 것이 잠깐 등장을 했는데요.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보안과 관련이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자, 바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의 보안은? 이라는 내용인데요. 핫월렛 또는 콜드월렛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암호화폐, 코인을 담는 것이 바로 지갑입니다. 혹시 헷갈린다면 그냥 쉽게 우리들이 은행에서 사용하는 계좌의 역할을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지갑이라는 것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때 지갑은 영어로 월렛이니 핫월렛과 콜드월렛 할 때 월렛은 바로 이 지갑을 그냥 가리키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핫월렛과 콜드월렛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핫월렛에서 콜드월렛으로 암호화폐, 코인을 옮겼다고 할 때 월렛은 지갑이니 결국 어떤 지갑 종류에서 다른 지갑 종류로 코인을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그럼 앞에 붙어 있는 이 핫과 콜드가 지갑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또는 종류를 나타내는 거겠죠. 자, 그럼 먼저 핫월렛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핫월렛에서 핫은 뜨겁다라는 그 핫이 맞아요. 그럼 왜 핫일까요? 이 핫월렛은 온라인 상태에 있는 지갑입니다. 즉 블록체인에서 언제든 다른 지갑과, 즉 다른 지갑을 보유한 사람과 거래가 가능한 상태로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갑이 이 월렛이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라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자유롭게 주고받는다, 즉 자유롭게 입금과 출금이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때 이렇게 뭔가 연결되어서 주고받는다라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뭔가 막 일어나잖아요, 교환이. 그럼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막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뭔가 막 움직이는 것은 열도 나고 뜨겁고 막 이렇게 이런 이미지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핫월렛이 왜 핫월렛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굉장히 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을 말할 때 핫을 붙인 거고, 온라인에 연결되어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지갑을 바로 핫월렛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개념적으로 이미지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콜드월렛은 당연히 핫월렛의 정반대 개념이죠. 뜨겁지 않고 차가운 콜드 상태의 지갑으로 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정적인 상태일 것입니다. 네, 바로 아까와 반대로 오프라인 상태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즉 연결이 끊어져서, 즉 블록체인 상에서 다른 지갑과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단절되어 있는, 여기 단절되어 있죠? 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드디스크, USB 같은 어떤 저장 장치에 암호화폐 코인을 저장한 다음에 인터넷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즉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해 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생각하자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암호화폐를 저장한 다음에 그 컴퓨터의 인터넷선을 뽑아버렸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정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럼 비밀번호를 빼앗기든 내가 비밀번호를 빼앗기든 뭐가 됐든 물리적으로 이 컴퓨터 또는 휴대폰을 훔쳐가서 인터넷에 연결시키기 전까지는 다른 지갑들과 연결되지 않으므로 이 컴퓨터를 내가 보관하고만 있으면 최소한 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암호화폐, 즉 코인은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비밀번호 같은 보안 절차를 누군가가 탈취해 가더라도 말이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비밀번호가 탈취돼서 다른 장소에서 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돈을 꺼내주세요라고 하더라도 암호화폐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면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만 빼앗기면 바로 다른 곳으로 암호화폐 전송이 일어날 수 있는
핫 월렛에 암호화폐를 두는 것이 아니라 콜드 월렛으로 사용할 저장 장치를 잠시 인터넷에 연결시켜서 이 핫 월렛에서 콜드 월렛으로 코인을 옮겨 놓고 자산을 옮긴 다음에 이 콜드 월렛을 원래대로 이제 인터넷을 단절시켜 버려서 누군가가 이 콜드 월렛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이 콜드 월렛은 거래 자체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비밀번호를 다시 바꾸거나 해서 이 콜드 월렛 안에 있는 자산은 지킬 수가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마치 현실 세계에서 거래가 쉬운 은행 계좌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그 돈 다 꺼내가지고 집에 있는 금고에다가 넣어놓고 그 금고를 땅속에 묻어놓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핫월렛과 콜드월렛의 개념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코인을 이야기하며 등장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한 분야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 어떤 곳에서든 보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와의 단절입니다. 외부와 쉽게 연결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뜻은 사실 보안의 입장에서 보면은 털리기 쉽게 만든다라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거래를 편하게 만들수록 보안 문제, 즉 보안이 뚫리게 되는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직장에서의 기밀이나 여러분들의 자산을 위해서는 사실 사용하기 불편한 것, 이용하기 불편한 것이 가장 좋다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인터넷 연결도 안 시켜놓는 콜드월렛처럼 말이죠. 자, 여기까지 11월 4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쭉 진행을 해봤는데요. 벌써 2019년에 12월이 다가왔네요. 곧 있으면 2020년인데 뭐 그 전에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슈퍼챗으로 후원도 해주시고 해서 또 이렇게 또 환경이 변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셨나요? 지저분한 제 방 배경 없이 훨씬 깔끔하게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2019년 마무리해가는 이제 한 달이 될 텐데 여러분들 모두 감기 걸리지 마시고 조심하시면서 저랑 같이 열심히 살아보도록 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